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콧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그레이트 리셋. 한국도 불바다 되나? 라는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자, 그레이트 리셋. 즉, 이 베스트팔렌 체제, 유엔 체제 이후에 국가의 주권을 지켜주는, 영토 주권을 지켜주는 이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먹기 위해서 러시아가 준비하고 진행해 왔던 이 과정이 지금 한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유사점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창설 이후에 굳건해진 베스트팔렌 체제 하의 국제 질서죠. 영토, 주권, 국민.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었습니다. 과거 중세 이전의 시대에는 그냥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아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하는데 왜 프랑스가 가서 왜 영국이 전쟁을 합니까? 그냥 야 우리 조카가 좋아. 그 왕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런 겁니다. 왜 니네들은 가톨릭을 모독해? 그 믿어.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쟁하고. 그래서 1648년 이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이죠. 거기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결국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하고 사상, 종교 다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말자, 이런 협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내정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이 발생했고, 그때까지는 제국주의 그리고 영토 쟁탈했는데 2차 대전 때 생겨났던 유엔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힘을 얻으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를 휘어잡으면서 유엔 체제가 되었죠. 이 유엔 체제에서는 이제는 상대국의 영토를 획득해서는 안 돼. 왜? 미국은 영토 획득의 욕심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국의, 인접국의, 타국의 영토를 뺏는 것은 금지를 하는 이 국제 레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국제 질서가 지금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유엔 체제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들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복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2차 중동 전쟁, 인도 중국 전쟁, 남아공 국경 전쟁, 축구 전쟁. 축구 전쟁이 참 제일 황당한 건데, 1969년도에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이 축구 예선전을 하다가 편파 판정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서로 간 한 6천 명 정도 전사자를 냈던 이런 엄청난 황당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카시미르 분쟁, 걸프 전쟁, 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이런 것들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복만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 러시아로 인해서 그 정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여건 조성을 했죠. 기반 조성. 왜? 저 이라크에 결국 까보니까 없었지만 어쨌든 명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라크에 WMD, 즉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게 위험하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거는 무슨 명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여기 우리 러시아인들이 많아 라고 하는 그 명분인데, 도대체 키예프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때린 건 무슨 명분이냐.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히 무기력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국제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돌아온 정복 전쟁의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런 정복 전쟁의 시대가 되면 힘이 있는 국가들은 좋죠. 그런데 힘이 없거나 주변이 강대국으로 또는 호전적인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 또는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무슨 걱정이 크게 있겠습니까? 바다 건너 영국이 프랑스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스페인이 프랑스를 치겠습니까? 스위스가 치겠습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리아가 치겠습니까? 이탈리아가 치겠습니까? 독일이 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북한, 중국 이런 엄청난 호전적인 국가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또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둘러볼 때가 되었고 우리 상황을 둘러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어 왔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준비해온 치밀한 침략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과 정말 소름 끼치는 데자뷰를 볼 수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오른쪽 동쪽에 루한스크 그리고 도니체크 주가 있고 남쪽에 지금 크리미아 주가 있죠. 크림반도라고 하는 크리미아 주. 자, 지금 러시아는 이 루한스크 주, 도니체크 주, 크리미아 주 여기에 러시아인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가 돼야 돼. 뭐 이런 논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루한스크 주는 인구가 216만 명인데 우크라이나인이 58%, 러시아인이 39%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아요. 도네츠크 주 인구 415만 명인데 우크라이나 50%, 러시아 48.2%. 크리미아 여기는 인구 224만 명인데 우크라이나 42%, 러시아 28%. 즉 우크라이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는 이거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았고 러시아는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 우크라이나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만큼 이 식량 사정이 전혀 걱정이 없고 또 과거 소련 시절에 이 크리미아 또 도네체크 이런 지역에 소련이 공업지역, 군수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흑해 연안 또 아조프해 연안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업지역을 이 지역에 배치를 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경제성장 엄청나게 할 수 있었죠. 자, 우크라이나 인구 4,500만 명입니다. 적당한 인구 그리고 우리 남한보다 6배나 되는 이 면적 그리고 너무나 비옥한 옥토 거기다가 천연자원 다량으로 매장돼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죠. 뭐 수호이 27 생산하는 이 전투기 공장, 뭐 T-80 생산하는 이 탱크 공장, 항공모함 만들던 조선소 이런 게 전부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폴란드 이 지역이 발전을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주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어져요. 그걸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이 지역에 러시아인들을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러시아인들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거의 우크라이나인에 필적할 만큼 다수의 많은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둥지를 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나 싫어. 우크라이나 싫어. 이제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자, 이 세계주에서 이런 식으로 교두보를 깔고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건데 이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세계주에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세계구에서 그런 작업하는 거 좀 느낌 쎄하지 않습니까? 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데서 이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한다. 그리고 중국 역사 사회를 가르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국가 안 한다. 태극기 그리는 거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왜? 조선족 학부모들이 또는 중국인 학부모들이 왜 우리는 중국인인데 이런 거 시키냐 해서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서울 교육감이 이런 자라 보니까 이런 거에 좋지요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교육감 제일 중요해요. 자, 서울 초등학교 첫 전신입생 다문화 학생 저는 여기에는 한국인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아니 뭐 중국인들 쫙 들어오니까 싫어 나가 그러니까 비어지는 곳을 전부 이제 중국인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지금 영변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주 지위를 상실할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사전 정지 단계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신임이 참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 우크라이나인들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쟁 양상인데 바로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아주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격을 해대는데, 자, 지금 여기가 루한스크인데요. 루한스크 분명히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여기에서 러시아 깃발 들고 독립하자, 독립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천구, 구로구에서 야, 여기는 중국이나 마찬가지잖아, 중국 자치구로 줘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전쟁은 이런 식으로 탱크가 박살나고 키예프 상공에 러시아 폭격기들이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고 하는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우리를 살게끔 기도 살려주세요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대규모로 실시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들의 전화번호 러시아가 전부 다 수집을 해놨었겠죠. 여기다가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삐라를 뿌렸는데 이제는 삐라가 필요 없죠. 문자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 눈이 녹으면 그 눈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전을 해가고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전이 이제는 앞으로 벌어진다. 우리 이런 거 다 대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데,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여서 뭐 응전하자, 대항하자 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또 선동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선동하는 자가 있으니까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죠.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땅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지옥이 되었을까요? 그들만의 사익 쟁탈전이 그동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자원 많고 넓은 이런 땅에, 거기다가 바다까지 연하고 있는 흑해 그리고 아조프해, 이런 두 개의 바다를 연하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해왔을까요? 일단 정치 체제가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1990년 91년 12월 24일부로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친서방이면 친서방, 뭐 친러면 친러 딱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친서방 해야 돼, 아니야 친러 해야 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이 있었는데, 그 핵 가진 나라들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득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상황은 제일 좋았습니다. 바다도 흑해 같은 거 끼고 있죠. 뭐 벨라루스가 바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벨라루스는 첫 스타트부터 그냥 친러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가 안정이 됐는데 여기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친러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친러만 해서 정치가 안정이 됐어도 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010년 이후에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데 여기는 5년제고 재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러예요. 친러면서도 보험으로 또 오바마 또 이 측에게 상당히 많은 이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미국 최고 존엄의 아들을 이 브레스마 홀딩스라는 회사의 사회 이사로 시켜주고 많은 돈을 주고 뭐 이제 이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또 정권이 바뀝니다. 페트로 포로셴코가 들어왔는데 이 포로셴코는 친서방이에요. 그래서 친서방, 그리고 나토 가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 시기에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바로 그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이제 선동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죠. 2015년부터 선동을 하고 이 페트로 포로셴코 이 대통령을 완전히 적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셴코는 그냥 인기가 급전직하하게 되고 이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가 워낙 인기를 끌면서 뭐 시청률 50%가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느닷없이 그냥 코미디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버렸고 그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던 외주 제작사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인민의 종을 만들었던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외주 제작사, 드라마 외주 제작사의 30명이 넘는 사람이 입각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냥 선동가가 그냥 뭐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현실과 또 이 소설을 그냥 뭐 착각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이모 방송이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 상황하고 똑같은 짓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러면서 진짜로 뭐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나토에 가입할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생존, 14년도에 크림반도를 뺏겼으면 그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또는 두 번 다시 크림반도 같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이런 군사 안보적인 노력을 안 해왔어요. 이 엄청난 옥토를 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그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뺏기죠. 왜? 자기네들끼리 이익만 먹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 즉 에너지의 인질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러시아가 큰 소리 뻥뻥 치냐? 바로 천연가스 때문 아닙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생산 예탈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푸틴이 천연가스 밸브 딱 잠그는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자, 며칠 전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NSC 부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럽은 가스 1000입방미터를 2000유로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 하는 날 600유로였는데 지금 2000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그냥 우크라이나에 전쟁 일으켜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면 막대한 전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휘청이게 돼요. 전쟁 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천연가스 값을 확 올려가지고 돈을 오히려 전쟁하고 돈을 벌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그리고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가 통과하게 될 북한의 인질이 되기 위해서 완전 희한이 되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죠.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이상한 이름, 뭐 슈퍼 뭐 이런 말 갖다 붙이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여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가재붕어, 야 달려들어 지지해 라고 국민들 속이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는 속아가지 않아서 이건 못했는데, 아마 다음 이 사람의 후임이 만약에 그 사람이 된다면, 이모 씨가 된다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우리도 하루빨리 저 대열에 올라야지요 했던 그거, 우리는 실패를, 국민들이 아직은 바보가 아니라서 실패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넘어간 나라가 많죠. 독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노드스트림 2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에너지 안보 완전히 지금 휘청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하는데 석유는 빼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황당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동유럽 전황인데요. 우크라이나전은 그들의 교과서입니다. 이게 뭐 보면 모택동의 인민 3단계 전쟁론하고 거의 똑같은데, 일단 힘이 없을 때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뭐 대림동이다 어디다가 기반을 구축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지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성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뭐 온갖 갈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위장공세하죠. 위장평화공세합니다. 사드 반대야. 사드 있으면 중국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거야. 제주 해군기지가 있으면 중국이 제주도를 때릴 거야. 계속 이런 위장평화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도부가 확보가 되면 위기 고조를 시키죠. 미사일 쏘고 긴장 유발을 합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반 조성 단계에서 뿌려놓았던 자기 세력들, 그 매수가 되어 있는, 자기가 또 매수가 된지도 모르는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가지고 고립 유도를 시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만 해도 G7이다, 뭐 해외 정상회담에 가면 완전히 인사이더였는데 지금 완전 뭐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러시아 제재하자, 빨리 탁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전 세계 비난 받고 나서 이제서야 제재하고 제재 동참하겠다 말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죠. 이걸 일부러 그런데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의를 파괴하죠.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가 중요하다.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따위 소리를 계속 해대면서 평화,
야, 신인균 너 저거 전쟁 광이냐? 그래도 전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을 확산시키죠. 나 보수인데, 나도 보수인데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만의 말씀이죠. 중국인일 가능성 또는 친북주의자일 가능성 아주 큽니다. 우리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 중에 나도 보수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보수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정복 단계. 그리고 이제 자 스타트 딱 하면은 사이버전으로 완전히 그냥 국가 기반 마비시켜버리고 화력 공세로 확 밀어붙인 다음에 공포를 심어주고 나서 국민들을 자포자기시키죠. 그러면서 그냥 입성해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보고 야 중국 대만한테 이거 할 수 있겠네. 북한 야 남조선에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핵을 가진 나라가 때려버리니까 미국이 멈칫하고 안 도와주니까 이거 뭐 할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치면 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핵을 가졌으니까 못 도와주죠. 그걸 핵을 가진 중국이나 핵을 가진 북한이 때리면 미국 니들 목숨 걸고 해주지 않겠지? 라고 의혹을 가졌는데 이번에 확신하게 된 거죠. 미국 자기네들 목숨 걸고는 안 도와줘. 작전 계획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이긴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한국 대만 사태 다음에 개입할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는데 미국이 전쟁을 해준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리는데 전쟁 안 해주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언제 날까? 이거 가지고 돈 엄청 에너지 선물, 뭐 식량 선물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단이 바이든 정부를 마구마구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은 실패했다. 그들의 정책은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이번 행위는 창살의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중국과 북한, 이란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오판하게끔 미국이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위기로 나는 돈을 버니까 굳이 내가 뭐 개입해서 이 위기를 없앨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우리 바꿔야 되는데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일단 2022년 3월 9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재미교포 여러분들 많으시죠. 거기도 역시 11월 8일 날 뭔가 지금과 바꿔진 상황을 그 선거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가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9일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전의 기반 조성 단계 넘어서 2단계까지 가 있는 이 상황을 전부 뿌리채 드러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